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인도가 금 수입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더 이상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하고도 통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오늘은 가속화하는 탈달러화 현상들하고 브릭스 기축통화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세계 금융가를 달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디달러리제이션, 탈달러화라는 단어입니다. 고베시 레터라는 유료 정보지가 있습니다. 주간으로 나오는 건데요. 3월 달에 미국 달러에 도전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 레터가 많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그마치 3월 한 달 동안에 12가지 사건들을 보도했는데, 이틀에 한 번 걸로 보도한 내용이 한마디로 미국 달러에 도전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837억 위안으로 정유소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37억 위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달러로 한 122억 달러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과 프랑스는 위안화를 이용한 첫 LNG 거래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번째, 중국과 브라질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무역 결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사우디가 원유 판매를 위안화로 받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브릭스가 새로운 통화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케냐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달러를 쓰지 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인도는 달러가 아닌 인도 루피아로 무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는 위안화가 유로를 제치고 브라질 외환 보유고에서 2위로 등극했다는 뉴스입니다. 열 번째는 IMF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외환 보유고의 3분의 1을 위안화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1번째 뉴스는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12번째 뉴스는 러시아 기업들이 작년에 70억 달러 이상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한 달 사이에 자그마치 달러에 도전하는 이러한 뉴스들이 12건이나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를 전한 고베시 레터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의 지역 금융위기는 수십억 달러를 암호화폐와 금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3월 10일 이후에 45%나 상승했으며, 금은 지금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미국 은행에서 2,25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 아니냐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 고베시 레터는 여전히 0%대의 저금리와 그리고 그간 4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책을 미국에 쏟아부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베시 레터는 특히 금융 분야의 속보들이나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을 찾아내서 알려주는 그런 유료 정보지입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발표했던 사우디와 중국의 대규모 정유소를 위안화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체결된 투자협약 규모가 한 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한 중국은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수입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서 대신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수출 대상국입니다. 사우디 석유의 4분의 1을 중국에 파는데, 이러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의 원유를 지금 값싸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에 파는 원유가 러시아에서 파는 값싼 원유를 또 거기다 더해서 러시아는 위안화를 받고 원유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러시아와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으로 달러를 중국에 대해서 고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사우디에 위안화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걸 지난 3월 14일 중국 즉 수출입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즉 이 얘기는 과거에 미국이 이러한 중동 산유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이런 달러 대출에 이어지는 중국의 행태로 중국은 이렇게 사우디에만 위안화 대출을 할 뿐 아니라 중동 산유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앞으로는 기존에는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관련된 중앙아시아 일대의 국가들한테 그런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위안화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거의 1조 달러 이상이 대출로 풀렸는데, 그러한 사례를 중동 산유국으로 범위를 넓혀가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두 번째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위안화를 이용한 첫 거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그 LNG 가스 거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나는 가스를 프랑스 회사를 통해서 위안화를 받고 중국에 팔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와 일본의 미쓰이물산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사가 이 가스를 중국 기업한테 위안화를 받고 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중동 산유국이 나서서 원유나 가스의 위안화 거래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미국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프랑스 기업을 앞세워서 일단 위안화 거래를 조심스럽게 시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 일을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우선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지금 5가지 움직임이 시장에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브릭스가 새로운 기축통화를 개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해서 남미 공동통화, 수르라는 공동통화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이란은 금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는 무역 거래에서 인도의 루피아 사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유 거래에서 중국이 위안화 거래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움직임이 탈달러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선 브릭스 기축통화를 살펴보면 이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도기 중에는 위안화를 브릭스 국가 간의 결제통화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릭스의 기축통화 역시 회원국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중국의 위안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새로운 통화 개발에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중국 위안화를 브릭스 내의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하여튼 개발된다 하더라도 위안화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 체제는 위안화 체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위안화가 주도하는 신냉전 시대의 2대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이어서 위안화가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브릭스가 만드는 새로운 기축통화는 귀금속을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 고려되고 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우선 러시아 국영통신은 지난 4월 2일 러시아 의회 부의장의 멘트를 이용해서 브릭스가 무역거래에 달러를 대신할 새 기축통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화폐를 사용한 뒤, 즉 이 얘기는 중국의 위안화를 브릭스 내 통화로 사용한 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 얘기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축통화는 디지털 통화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디지털 위안화가 주도하는 그 브릭스 체제로 이행되갈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브릭스 기축통화는 금과 히토류 등 귀금속과 연동되는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부의장이 밝혔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3단계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브릭스의 새로운 기축통화는 과도기 기간 중에는 중국의 위안화를 사용하되 그 다음에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이게 디지털 위안화나 새로운 브릭스의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런 거는 미국의 신용화폐, 피아트머니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이제나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원자재를 첨가하고 거기다 은이나 다른 주요 금속들을 토대로 하는 그러한 신뢰성 있는 화폐를 만들자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즉 이거는 기존의 미국의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본이 화폐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논의가 올 8월 달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남아공 정상회담이 8월 2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시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브릭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브릭스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 지금 한 13개 국가 정도가 아마 브릭스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냉전 체제에서 이 브릭스 경제 공동체가 그 대항 세력으로서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브릭스 기축통화로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굉장히 탁월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화폐를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법정 화폐인 달러를 외국으로 송금할 적에 한 6단계 정도를 거치면서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수수료가 한 8% 내지 많으면 한 23%까지 그렇게 높습니다. 실제로 달러를 송금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그 수수료가 5% 이내로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화폐는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보다 더 싸게 송금을 할 수 있는 통화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환전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2% 이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즉 그렇게 된다면 돈의 속성상 세계를 유통하는 통화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브릭스는 그들의 기축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은 어떠한 강점이 있냐면 현재의 법정화폐, 달러, 유로와 엔화 등 이런 것과 더불어 가상자산의 장점, 즉 암호화폐의 강점을 같이 혼합한 통화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달러나 금에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
법정화폐나 금의 실질 가치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장점인 메타버스 세계나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신속한 교환이나 거래나 결제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송금과 결제에서 거의 수수료가 들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는 통화의 양쪽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금융통화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추세로 보면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가 브릭스 세계에서는 이게 기축통화이자 대세통화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1로 선상에 자금화치 151개의 개발 도상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휴대폰에 부딪히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함으로써 거래와 결제가 될 수 있는 통화입니다. 즉 후발 개발도상국에 급속하게 퍼져서 그들의 금융 환경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본격화 되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급속도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중국의 4대 금관리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유동성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 미국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액은 자그마치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금값은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2008년 당시나 지금이나 금값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금선물 시장을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의 금값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은 런던, 선물 시장은 뉴욕과 시카고 등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 시세가 낮은 이유는 금 선물 시장에 금값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즉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자금화치 8번이나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증거금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버리지를 급격히 축소시킴으로써 특히 큰 손들, 투자기관들의 대량 매매를 억누름으로써 금값의 상승을 억제한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금관리 정책을 보면 우선 중국은 금 생산량이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산해낸 금은 전량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만을 통해 팔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금의 시장의 유통 경로를 중국 정부나 그 중앙은행이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가 어느 만큼을 사가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입니다. 곧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광산에서 캐내거나 수입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상하이의 금 선물 시장은 그 거래 가격을 미국의 선물 가격보다 살짝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중국 내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냐면 한마디로 현재 중국은 최대한 세계의 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싸움을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인도가 금 수입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들의 금 수입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즉 이 얘기는 더 이상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하고도 통하고 있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8,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 보유량 실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금
얼마만큼의 금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중국은 금을 갖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고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을 민간 분야에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축적을 내색하고 있지 않는데 외국의 전문기관들은 현재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 내의 금 보유량이 그들이 발표하는 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이 만약 미국을 우세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달러와 위안화 등 기축통화 이외의 금융자산 금 경쟁도 달러 위기에 크게 일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 위기에 미국의 달러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달러를 사실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14년 사이에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달러를 찍어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하면은 사실은 어디서 문제가 터져도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제 터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달러의 신용, 즉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사방에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기축통화는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게 과거의 근본이제 같은 형태가 가미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은을 포함해서 히토리 등 희귀 원자재를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하는 기축통화를 만듦으로써 달러하고는 다른 그러한 강한 신뢰도를 토대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창출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 이게 실현될 경우에는 앞으로 금값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